뉴욕의 밤은 깊었고 도시의 불빛은 마치 쏟아지는 별들처럼 반짝였다. 그 거대한 빌딩 숲 사이 고풍스러운 뉴욕 국립도서관의 웅장함은 밤의 정적 속에서 더욱 도드라졌다. 그곳에서 조지 68세의 야간 경비원은 오늘도 어김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의 푸른 눈동자는 마치 오래된 서적처럼 깊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조지의 삶은 단조로웠다. 매일 밤 그는 텅 빈 도서관을 순찰하며 책들이 만들어내는 고요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한때 작가를 꿈꿨던 그의 젊은 날은 이제 빛바랜 사진처럼 희미해져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10년 전 이혼한 아내와의 기억, 씁쓸한 실패의 경험들이 밤의 정적 속에서 오늘 밤도 조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가를 순찰하고 있었다. 그때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조지의 발걸음이 멈췄. 저 멀리 서가 사이에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노동에서 비롯된 땀 냄새와 세제의 향긋함이 묘하게 섞인 낯설지만 어딘가 끌리는 향기였다. 그곳에는 소피아가 있었다. 35살, 멕시코 출신의 미화원이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책장을 닦고 있었다. 밤하늘처럼 짙은 갈색 머리카락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어깨 아래로 흘러내렸고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고요한 춤사위처럼 리드미컬했다. 조지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조지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허공을 갈랐다. 소피아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갈색 눈동자가 조지와 마주쳤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피아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경쾌했다. 마치 뉴욕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처럼 그녀의 미소는 어두운 도서관을 환하게 밝혔다. 늘 이 시간에 청소를 하나요? 조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네, 아이가 잠든 후에 일을 해야 해서요. 소피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밤에 일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쓸쓸함이 묻어났다. 조지는 그녀의 삶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힘드시겠어요? 조지의 말에 소피아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그날 이후 조지는 소피아를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는 매일 밤 그녀가 청소하는 시간에 맞춰 그 구역을 순찰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소피아는 멕시코에서의 어린 시절, 뉴욕으로 이민 온 이야기,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 에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지는 자신의 젊은 시절 꿈, 실패했던 사랑, 그리고 텅 빈 가슴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어느 날 밤, 조지는 소피아에게 책 한 권을 선물했다. 그가 젊은 시절 가장 좋아했던, 이제는 절판된 오래된 소설책이었다. 이 책을 좋아하셨나 봐요? 책을 받아든 소피아가 조지에게 물었다. 네, 젊은 시절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책이에요. 소피아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조지의 말에 소피아는 감동한 듯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요, 조지. 잘 읽을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도서관 구석, 오래된 열람실에서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책과 낭만에 대한 이야기, 인생의 희로애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까지.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위로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지와 소피아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두 사람은 도서관 밖에서도 만나기 시작했다. 센트럴 파크에서 산책을 하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가끔은 저렴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다. 어느 날 저녁, 소피아는 조지에게 에밀리를 소개했다. 7살 영특하고 호기심 많은 소녀였다. 조지는 에밀리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게임을 하며 잊고 있었던 따뜻함을 느꼈다. 조지 아저씨, 우리 엄마랑 결혼하면 안 돼요? 에밀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조지는 흠칫 놀랐다. 에밀리는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에밀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소피아가 당황하며 에밀리를 나무랐지만 조지의 가슴은 왠지 모를 설렘으로 가득 찼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지는 소피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향기, 그녀의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잊고 있었던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이미 한 번 결혼에 실패했고, 게다가 그녀에게는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어린 딸이 있었다. 어느 날 밤, 조지는 소피아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가 청소하는 시간에 맞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도서관 옥상 정원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소피아, 할 말이 있어요. 조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 당신을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그의 고백에 소피아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눈동자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조지.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알아요. 내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조지는 자주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내 삶은 다시 의미를 찾았어요. 당신은 나에게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 소피아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피아,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조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 그때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 조지,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에밀리를 생각해야 해. 알아요. 조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 당신과 에밀리를 내가 지켜주고 싶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옥상 정원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다음 날, 소피아는 조지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에밀리의 학비, 생활비. 그녀는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벅찬 현실에 지쳐 있었다. 조지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소피아,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당신과 에밀리를 돕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조지는 자신이 모아둔 은퇴 자금, 그리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연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 돈으로 소피아의 빚을 갚고 에밀리의 학비를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지, 그건 너무 큰 부담이에요. 소피아는 그의 제안에 깜짝 놀랐다. 부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에요. 조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과 에밀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소피아는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 왔던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요, 조지.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이후 조지는 소피아와 에밀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는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고, 에밀리에게는 따뜻한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조지와 소피아는 여느 때처럼 도서관 옥상 정원에 있었다. 에밀리는 도서관 구석에서 조지가 빌려준 동화책을 읽으며 잠들어 있었다. 조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소피아가 조지의 어깨에 기대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안 돼요?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조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소피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거. 조지는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당신을 그리고 에밀리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였다. 저도 사랑해요, 조지.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뉴욕의 화려한 야경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도서관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소피아의 전 남편이자 에밀리의 아버지였다. 소피아, 오랜만이군. 남자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소피아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여긴 웬일이에요? 소피아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에밀리를 데리러 왔어. 남자의 말에 소피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 돼요. 에밀리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남자를 막아섰다. 내가 에밀리의 아버지야. 에밀리를 데려갈 권리가 있어.
남자는 억지로 소피아를 밀치고 에밀리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때 조지가 나타났다. 당장 여기서 나가? 조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남자에게 소리쳤다. 당신 뭐야? 참견하지 마. 남자는 조지를 위협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조지는 남자의 주먹을 피하며 그를 제압하려 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안 돼! 소피아는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말리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남자는 품속에서 칼을 꺼내 조지를 찔렀다. 조지! 소피아의 비명이 도서관에 울려 퍼졌다. 조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아빠! 잠에서 깬 에밀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남자는 당황한 듯 칼을 떨어뜨리고 도망쳤다. 소피아는 쓰러진 조지에게 달려가 그의 상처를 지혈했다. 조지, 정신 차려요. 제발. 그녀는 울부짖으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조지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조지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소피아는 절망에 빠져 오열했다. 조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차가워진 그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에밀리는 겁에 질린 채 엄마의 품에 안겨 울었다. 엄마, 조지 아저씨,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에밀리의 질문에 소피아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에밀리를 꼭 껴안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조지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소피아와 에밀리, 그리고 몇몇 도서관 직원들이 참석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소피아는 에밀리와 함께 도서관 옥상 정원에 올랐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곳, 그들이 사랑을 확인했던 곳, 그리고 그들이 이별한... 엄마, 조지 아저씨는 어디로 간 거예요? 에밀리가 조지의 사진을 보며 물었... 저 별들 사이로 갔어. 소피아는 밤하늘을 가리키며 대답했... 조지 아저씨는 이제 별이 된 거... 별이...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밝은... 소피아는 에밀리를 꼭 껴안았... 조지 아저씨가 우리를 보고 있을까? 그럼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뉴욕의 화려한 야경 속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 그 별들 중 어딘가에 조지가 있을 거라고 그녀는 믿었. 그날 이후 소피아는 에밀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조지가 남긴 유산을 미천 삼아 작은 꽃집을 열었. 엄마, 이 꽃 이름은 뭐예요? 에밀리가 꽃집 안을 뛰어다니며 물었. 그건 나를 잊지 말아요 라는 꽃이야.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 조지 아저씨가 좋아했던 꽃이에요. 에밀리의 질문에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 조지 아저씨가 아주 좋아했던 꽃이. 소피아는 꽃집 한켠에 조지의 사진을 놓아두었다. 사진 속 조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 조지, 보고 있나요?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소피아는 사진 속 조지에게 조용히 속삭였. 당신이 지켜준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그리고 소피아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 시간이 흘러 에밀리는 어엿한 숙녀로 성장했다. 소피아는 여전히 꽃집을 운영하며 조지를 추억했. 어느 날 저녁 소피아는 꽃집 문을 닫고 옥상 정원에 올랐다. 그곳에서 그녀는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지와의 추억을 회상했. 조지, 당신이 그립네요. 소피아는 조용히 속삭였. 하지만 당신이 가르쳐준 사랑, 그리고 삶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있어. 그때 그녀의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 소피아, 나도 당신이 그리워. 소피아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 조지.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불렀. 그 순간 밤하늘의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 소피아는 그 별을 보며 미소를 지었. 조지, 당신이...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별을 향해 말했. 나도 당신을 사랑... 그녀의 목소리는 뉴욕의 밤하늘 속으로 조용히 퍼져나갔. 그날 밤 소피아는 오랫동안 옥상 정원에 머물렀다. 그녀는 조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행복했던 순간들을 회상했. 비록 그들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사랑은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녀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녀를 지켜주는 가장 밝은 별이 될 것이다. 에밀리의 성장. 조지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에밀리는 이제 17살, 어엿한 숙녀가 되었다. 그녀는 조지를 꼭 닮은 맑고 깊은 푸른 눈동자를 가진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다.
에밀리는 조지를 잊지 않았다. 아니, 잊을 수 없었다. 조지는 그녀에게 단순한 엄마의 남자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고,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에밀리는 종종 조지와 함께 갔던 뉴욕 공립도서관을 찾았다. 그곳은 여전히 조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에밀리는 조지가 좋아했던 오래된 열람실 구석에 앉아 그가 읽어주던 책들을 다시 읽곤 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조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에밀리. 이 이야기는 말이다. 어느 날 에밀리는 도서관 서가에서 우연히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다. 낮고 빛바랜 표지에는 조지 윌리엄스의 꿈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펼쳤다. 그 안에는 조지가 젊은 시절 쓴 미완성 소설이 담겨 있었다. 이건 에밀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조지가 한때 작가를 꿈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쓴 글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 에밀리는 그 자리에 앉아 조지의 소설을 읽기 시작했다. 서투른 문장, 거친 묘사, 하지만 그 안에는 조지의 진심이 담겨 있었. 그의 꿈, 그의 열정, 그리고 그의 좌절까지. 에밀리는 조지의 소설을 읽으며 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를 향한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갔다. 조지 아저씨.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책장을 덮었다. 이 책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사서에게 물었다. 이건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던 책인데. 그래, 가져가도 좋아요. 사서는 흔쾌히 허락했다. 에밀리는 조지의 책을 소중히 품에 안고 도서관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가벼웠다. 그날 이후 에밀리는 조지의 소설을 완성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지의 글을 읽고 또 읽으며 그의 생각,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에밀리는 조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조지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이야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조지를 향한 그녀의 사랑이었고 그를 향한 그녀의 헌사였다. 소피아의 꽃! 조지가 떠난 후 소피아는 그가 남긴 유산으로 작은 꽃집을 열었다. 그녀는 꽃집 한켠에 조지의 사진을 놓아두고 매일 아침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조지, 좋은 아침이에요. 소피아는 조지의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 오늘도 당신을 닮은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소피아는 꽃들을 정성스럽게 다듬으며 조지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가 좋아했던 날을 잊지 말아요. 꽃, 그가 선물했던 책, 그가 들려주던 이야기들. 조지, 당신이 그립네요. 소피아는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만 당신이 가르쳐준 사랑, 그리고 삶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때 꽃집 문이 열리고 앳된 소녀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소녀는 수줍게 인사를 건넸. 어서 오세요.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소녀를 맞이했. 나를 잊지 말아요. 꽃을 사고 싶은데요. 소녀는 조심스럽게 말했. 누구에게 선물하려? 소피아가 묻자 소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드리려고요. 소녀의 말에 소피아는 왠지 모를 동질감. 그래, 여기 있단다. 소피아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나를 잊지 말아요. 꽃다발을 소녀에게. 할아버지께서 분명 좋아하실 거야. 소피아는 소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감사합니다. 소녀는 꽃다발을 소중히 품에 안고 꽃집을 소피아는 소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지, 당신도 저 소녀의 할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겠. 소피아는 조지의 사진을 보며 당신은 내게 그런 사람이에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날 밤. 소피아는 오랜만에 옥상 정원에 올랐다. 그곳에서 그녀는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지에게 편지를 썼. 사랑하는 조지에.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펜을 당신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 소피아는 잠시 펜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 당신이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소피아는
다시 펜을 에밀리도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었어요. 당신을 꼭 닮은 아름다운 아이로 성장했죠. 당신이 에밀리를 본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편지를 써. 조지, 당신이 그립네요. 당신의 따뜻한 손길, 당신의 다정한 목소리, 당신의 환한 미소, 모든 것이 그리워. 소피아는 편지를 접어 작은 종이배에 담았. 그리고 그 종이배를 옥상 정원 난간에 조지,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기를 바라요. 소피아는 종이배를 향해 조용히 속삭여. 그때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종이배를 하늘 높이 날려보냈다. 소피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 조지,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 소피아는 밤하늘을 향해 손을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지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어느 늦은 밤, 뉴욕 공립도서관. 에밀리는 여전히 조지의 미완성 소설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조지의 이야기를 완성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조지 아저씨. 에밀리는 조지의 사진을 보며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툭툭 쳤. 무슨 고민 있어? 에밀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도서관 사서가 서 있었. 아, 안녕하세요. 에밀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너 조지 윌리엄스를 알? 사서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에밀리는 깜짝 놀라. 네, 알아요. 나도 그를 알았어. 그는 좋은 사람이었. 사서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먼 곳을 그는 글 쓰는 것을 좋아했어.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 사서는 에밀리가 들고 있는 책을. 그게 그가 남긴 유일한 작품. 네, 알고 있어.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이야기를 완성해줄 수 있겠. 사서의 부탁에 에밀리는 잠시 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할 수 있어. 너라면 그럴 수 있을 거야. 사서는 에밀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를 위해서,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 사서의 말에 에밀리는 결심한 듯 고개를 네, 해볼게. 그래, 그거면 됐어. 사서는 미소를 지으며 에밀리는 다시 조지의 책을 펼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펜을. 조지 아저씨, 저 당신의 이야기를 완성해볼게. 에밀리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그녀는 조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조지를 향한 그녀의 사랑이었고, 그를 향한 그녀의 헌사였으며, 그리고 그녀 자신의 성장 이야기였.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조지와 소피아, 그리고 에밀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나이, 국적,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조지와 소피아의 사랑은 비록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에밀리를 통해 우리는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지 볼 수 있어. 조지의 사랑은 에밀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